매일 아침 조금이라도 더 자려는 학생과 밥을 먹고 학교 가라고 보태는 부모님, 이는 우리의 흔한 일상일 것이다. 일찍 일어나는 새가 벌레를 잡는다. 잠을 자면 꿈을 꾸지만 자지 않으면 꿈을 이룬다. 이 말들은 한국인이라면 아마 지겹도록 들었을 것이다. 실제로 꿈이 있는 입시생, 직장인, 사업가들은 잠을 아껴가며 피나는 노력을 하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일찍 일어나고 잠을 줄이는 게 인간에게 매우 몹시 해로운 영향을 준다는 것을 알고 있는가? 이는 그저 잠을 더 자고 싶어서 하는 변명이 아니다. 수면 천재, 수면 오키쿠, 수십 년간 인간의 잠을 연구하고 파온 매슈 워커. 그는 하버드 의대 정신과 교수였고 현재는 UC 버클리대 교수이다. 100편 이상의 논문을 써왔으며 내셔널 지오그래픽, NRC, BBC를 포함한 수많은 매체에 출연하여 대중과도 소통해온 구글 생명과학 소속의 수면과학자이다. 이 영상은 그가 최근에 집필한 우리는 왜 잠을 자야 하는가? 라는 책을 상당 부분 참고하였다. 그러니깐 절대 신빙성 없는 소리가 아니라는 말이다. 책을 읽는 게 최고겠지만 우리는 넷플릭스 볼 시간도 부족한 바쁜 현대인 아닌가? 10분만 투자하여 인생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잠에 대해 알아보자. 왜 졸릴까? 인간이 졸음을 느끼게 하는 핵심적인 두 가지 요소가 있다. 바로 아데노신과 일주기 리듬이다. 인간의 뇌에는 깨어있을 때 지속적으로 아데노신이라는 물질이 쌓인다. 이 아데노신이 쌓이기 시작한 후 12시간에서 17시간 때 졸음이 오기 시작한다. 참고로 카페인이 이 아데노신의 역할을 방해하여 졸린 사람을 억지로 각성시키는 성분이다. 일주기 리듬이랑 24시간의 주기성을 갖는 인간의 생리 현상을 말한다. 우리가 밤이 되면 졸리고 아침에 각성하고 점심을 먹고 졸린 것들은 전부 이 일주기 리듬에 따른 것이다. 이 리듬에 따라 저녁에는 체온이 떨어져 잠이 잘 오게 하고 새벽이 되면 상승하여 깰 준비를 하게 한다. 또 오후 2시에서 4시 사이에 체온이 떨어져 졸음을 느끼게 되는 것이다. 우리가 점심을 먹고 졸린 이유 중에 하나이다. 인구의 40%는 이 주기가 아침형으로 이들은 새벽에 깨어나서 활동하는 쪽을 선호하며 이때 컨디션이 최고이다. 반대로 30%는 저녁형으로 그들은 늦게 잠자리에 들고 늦은 아침 혹은 오후에 일어나곤 한다. 나머지는 중간이다. 다시 말해 30%의 인간들은 본의 아니게 게으른 놈이라는 취급을 받고 억지로 일찍 일어나 남들보다 좋지 못한 컨디션으로 업무 혹은 학업을 하는 크나큰 페널티를 가지고 살고 있다는 것이다. 신기하게도 일주기 리듬은 정확하게 24시간이 아니라 이보다 조금 더 긴 약 24시간 15분으로 밝혀졌다. 그렇다면 하루하루 지날수록 리듬이 15분씩 밀려 결국 리듬이 완전 어긋나는 것일까? 당연히 아니다. 조금씩 느려지는 시계를 수동으로 조작하여 맞추듯 우리는 주로 햇빛과 여러 외부 환경의 변화를 감지하여 이를 24시간에 맞춘다. 참고로 이 일주기 리듬의 조작은 하루 최대 1시간 정도이다. 우리가 시차 적응에 오래 걸리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아데노신과 일주기 리듬이 서로 어떻게 영향을 줄까? 다음 그래프를 보자. 아래의 그래프는 일주기 리듬의 각성 욕구를 나타내고 위의 그래프는 아데노신의 농도를 나타낸다. 전날 정상적인 수면을 취한 사람이라면 오전 중에는 아데노신의 농도가 낮고 각성 욕구가 높아 또렷한 기분이 든다. 이때의 두 그래프 사이의 거리가 좁아진 것을 알 수 있다. 반대로 그래프 사이의 거리가 가장 멀어진 11시쯤에는 아데노신의 농도가 몹시 높고 각성 욕구가 바닥이라 졸린 상태가 된다. 이렇게 인간은 아데노신과 일주기 리듬 두 요인으로 인해 잠에 들고 깨는 것이다. 잠의 효능. 다음 광고를 보자. 기억력, 창의력 강화, 매력 극대화, 몸매를 날씬하게 유지해주고 식욕 감소, 암과 치매, 감기와 독감 예방, 심장마비와 뇌졸중, 당뇨병 위험까지 줄여주며 행복해지는 마법의 약이 있습니다. 만약 진짜 이런 광고가 있다면 당신은 믿겠는가? 이는 마법의 약이 아니라 숙면의 효과이다. 거짓말 같지만 꼼꼼한 심사를 거친 17,000편이 넘는 과학 논문들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아주 간단히 말하면 숙면은 장수라는 것이다. 시간 관계상 연구 결과 중 딱 한 가지만 언급하겠다. 잠을 잘 못 자는 남자들은 평균적으로 정자수가 약 30% 적고 기형인 정자가 많았고 고환의 크기 또한 상당히 작았다고 한다. 현실적으로 바쁜 현대인들은 매일 충분한 시간을 수면에 쓸 수 없다. 그렇다면 주중에 못 잔 잠을 주말에 몰아서 자면 어떨까? 8시간씩 자던 사람을 10일간 7시간씩 자도록 했더니 24시간을 연속으로 못 잔 사람과 비슷한 수준의 기능 이상을 보였다.
이를 회복시키기 위해 3일간 평소보다 훨씬 많은 잠을 자도 정상 수준으로 회복되지 않았다고 한다. 잠의 두 가지 유형. 잠에는 렘수면과 비렘수면 두 가지 유형이 있다. 관찰력이 좋은 사람들은 가족이나 동물들이 잠을 잘 때 가끔 눈동자가 빠르게 움직이는 것을 본 적이 있을 것이다. 이때의 잠이 렘수면이고 눈동자의 움직임이 없는 일반적인 잠이 비렘수면이다. 이 그래프를 보자. 먼저 얕은 비렘수면을 시작으로 깊은 비렘수면에 빠진다. 그 후 렘수면으로 잠의 유형이 바뀌었다가 다시 얕은 수면부터 깊은 수면까지 가고 또다시 렘수면으로 간다. 건강한 사람이라면 이 사이클은 약 90분이 걸리며 하룻밤에 3번에서 5번 정도 반복한다. 이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다. A는 자정에 잠이 들어 6시에 일어났다. B는 자정에 잠이 들어 8시에 일어났다. A는 B보다 2시간, 즉 25%를 덜 잔 것이다. 그런데 그래프를 보면 렘수면은 수면의 끝부분에 몰려있다. 그렇다면 A는 B보다 수면의 총량을 25%만 덜 잔 거지만 렘수면으로 따져보면 무려 60에서 90%를 잃게 된 것이다. 그렇다면 비렘수면과 렘수면의 역할은 무엇일까? 비렘수면의 역할. 우리는 깨어있을 때 원하든 원하지 않든 무수한 정보를 우리 뇌에 저장한다. 이를 전부 다 일일이 기억하지는 못하지만 한동안 우리 머릿속에 머무른다. 이때 이 정보들은 해마라는 뇌 구조에 임시로 저장이 된다. 말 그대로 임시 저장소인 해마는 용량이 한정돼 있다. 그러므로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이기 위해 해마의 많은 정보들 중에서도 오래 기억해야 할 중요한 정보만 추려 대용량의 반영구적인 저장 장치인 되뇌피실로 옮겨야 할 것이다. 이 작업을 비렘수면에서 주로 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리고 이 작업을 할 때 뇌에서는 방추파라고 불리는 이런 모형의 뇌파가 나타났다. 이 방추파는 특히 아침에 가까워질 때 많이 나타난다. 이를 비춰보았을 때 과연 학생들이 밤늦게까지 공부하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수업을 들으러 가는 것이 과연 효율적일까? 렘수면의 역할. 잠을 잘 때 우리는 풍부한 이야기, 환각, 운동, 감정이 뒤섞이는 기이한 경험을 한다. 이러한 꿈은 보통 렘수면에서 나타난다. 시간이 약이다 라는 말이 있다. 힘든 기억이나 상처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잊혀지는 것을 말한다. 첫사랑과의 이별을 떠올려보자. 그때의 기억은 있지만 그 당시 슬픈 감정은 아마 없거나 상당히 줄었을 것이다. 만약 이러한 감정적인 상처가 치유되지 않는다면 아마 모든 사람들은 정신적 외상을 가진 채 살아갈 것이다. 렘수면은 낮 동안 겪었던 감정적 사건에서 고통을 제거하여 다음날 아침 감정을 해소한 상태로 깨어날 수 있게 해준다. 한 연구에서는 렘수면을 박탈한 사람에게서 사람의 표정을 읽는 능력이 상당히 저하된 것을 밝혔다. 또한 이 사람들은 바깥 세상을 자기 마음대로 더 위협적이라고 판단하게 되었다. 사회생활을 하는 인간이 표정을 읽지 못하게 된다면 겪게 될 비극은 굳이 말 안 해도 알 것이다. 원소 주기율표, 시냅스의 발견, 비틀즈의 예스터데이, 소설 프랑켄슈타인엔 공통점이 있다. 바로 꿈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일화뿐만 아니라 여러 연구 결과 렘수면일 때 뇌가 깨어있을 때랑 다른 창의적인 활동을 한다는 것이 밝혀졌다. 깨어있는 뇌는 A가 B보다 크다, B가 C보다 크다 같은 개별적인 연관성을 찾는 데 유용했지만 이 두 정보를 가지고 A가 C보다 크다 같은 추론을 하는 것은 렘수면일 때 잘 일어났다. 또한 XBO, 박스 같은 단어 연상 실험이나 숨겨진 규칙을 찾는 실험에서 렘수면을 충분히 잔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보다 정답률이 훨씬 더 높았다고 한다. 수면 유형에 따른 역할이 다르고 두 가지 수면 중 어느 하나도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다. 우리는 너무 늦게 자서 비렘수면을 잃는 것도 일찍 일어나서 렘수면을 잃는 것도 모두 피해야 할 것이다. 과연 수험생들이든 직장인이든 사업가든 자신의 잠을 줄이면서 무엇인가를 노력한다는 게 과연 정말로 이득일까? 또한 그런 사회 분위기를 만들고 있는 우리는 과연 잘하고 있는 것일까? 나는 잠이라는 것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을 대중교육을 통해 바꾸고 탄력적인 업무, 학업시간을 전 국민에게 적용시켜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것이 무조건적인 노력만을 강요하는 사회보다 개인에게도 모두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